이때 흥덕고 시험지의 특징을 딱 봐도 1번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툭툭툭툭 이게 뭔가 보자마자 알겠는 방식으로 그냥 떠오르는데 단지 지금 이제 11번이라든지 18번, 20번 이게 딱 봐도 와 이거 문자가 왜 이렇게 많아? 계산할 게 좀 많겠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 할 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부터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해. 얘들 자기가 실수할 공간이 어딘지를 알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하나 말 나온 김에 하는 건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좀 쉬워. 예를 들어서 다 쉽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앞 페이지가 유독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 상황에 따라서. 그럼 문제가 좀 쉬우면 문제 푸는 템포가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빨라지지. 맞지? 그러면 앞번호에서 틀리는 거야. 이해돼요? 뒤에 어려운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조심해야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쉬운 문제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템포가 빨라지면 뚝뚝뚝 하다가 하면 틀려. 근데 그 하면 틀리는 문제가 내 등급을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얘기할 건 문제풀이가 너무 쉽다라는 느낌이 들면요 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요. 문제를 인지하면서 읽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느낌이 속도가 붙는 거는 계산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에서 조심해야 되냐면 문항에서 문항을 넘어갈 때. 이 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막 계산 속도가 나도 모르게 빨라.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막 템포가 빠르면 그 다음 문제를 나도 모르게 빨리 읽는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를 보고 문제 처음 볼 때는 템포가 박자가 좀 쉬어져야 돼. 새로운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로 넘어갈 때는 템포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쉼표가 있어야 돼요. 문항에서 문항을 넘어갈 때는 반드시 한 박자를 쉬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를 막 풀다가 마지막 정답 쓸 때 5를 쓸 때 이렇게 쓰지 말고 5 이해돼요? 그럼 템포가 조절되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속도가 붙는 건 괜찮다고. 그러다가 이제 의식적으로 마지막 정답을 써야 되는 마지막 숫자를 써야 될 때는 5 하고 넘어가는 거야. 또 속도가 붙어. 그러다 마지막에 7 이해되지? 이것만 조금만 조절해봐. 문항에서 문항으로 넘어갈 때 한 박자씩 쉬고 넘어가. 알았니 몰랐니?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만 잘 생각해봐. 되게 소소한 건데 그 소소한 게 배어서 습관이 되면 실수가 줄어. 알았어? 내가 걱정되는 게 뭔지 알겠지? 자, 11번. 그림을 너무 바꿔줬어. 자, 이차함수에서 둘레의 길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건 사실상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좌표를 잘 써야 되는데 이 좌표를 쓸 때도 제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써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조건 대칭축을 이용해서 써라. 지금 이 문제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라는 함수니까 대칭축 자체가 2분의 a였을 거고요. 맞죠?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길이를 x라고 잡아버리면 중학교 때는 이 방식을 많이 썼어. 근데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 자체가 2분의 a 더하기 x라서 여기다 2분의 a 더하기 x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더 복잡해지잖아. y의 길이 자체가. 맞지? 그러니까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나 여기를 그냥 x 아니면 t 이렇게 그냥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제가 이걸 t라고 딱 잡으면 t를 집어넣어 나오는 y의 좌표 요 세로의 길이 여기다 t 집어넣는 거 자체가 세로라는 거지. 계산이 깔끔하고 그 다음 요점의 좌표를 찾을 때는 이 대칭성을 이용만 하면 되니까 둘을 더하고 나누기 뭐야? 2한 것이 2분의 a, 둘을 더하면 a. 얘한테 뭐를 더하면 a지만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a 마이너스 t. 됐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가로는 여기에서 이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니까 a 마이너스 2t. 가로죠? 세로는 요 점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다. 얘한테 집어넣는 거.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a의 t. 그리고 둘레니까 얘한테 몇 배? 2배. 맞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t 플러스 a 마이너스 2t 상수항 더하기 a 남았고요. 굳이 2를 안으로 넣지 말아라.
맞지? 어차피 완전 제곱꼴로 바꿀 건데 넣어봤자 또 빼야 된다 이거야. 그냥 인지만 하는 거지. 놓치지만 말고 완전 제곱을 바꾼 다음에 최대값이든 뭐든 곱하기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만 인지하면서 읽으면 된다고요. 바꿔보시면 마이너스 먼저 쓰고요. 괄호 열고 t 쓴 다음 요놈의 반. 요놈의 반이 제곱되는 거죠. 맞지?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부호가 뭘로 바뀌고? 마이너스로 바뀌고 2분의 a-2 괄호 닫고 제곱. 원래 있던 상수항 a에서 요놈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 만큼이 더해져 있으니 요만큼을 빼야 된다 해서 플러스 요거 제곱하면 4분의 a-2의 제곱. 일부러 계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 역시 몇 배가 있다? 2배가 있다. 자, 그럼 언제 최대 최소를 갖느냐? 너가 는 0일 때. 맞아요? 너가 는 0이려니까 t가 2분의 a-2일 때 최대값. 근데 문제를 쫙 읽어보니까 맨 끝에 최대값이 뭐라고 나왔다는 거야? b라고 나왔다는 거고 그 b값은 요놈에다가 2를 곱한 거죠. 맞죠? 그럼 2 쓰시고 중괄호 열고 a 플러스 4분의 a-2 괄호 닫고 제곱. 됐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최종 정답이 상수란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분명히 덜 본 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림을 설명할 때 A의 좌표가 여기에 있는데 이 좌표가 5,0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T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라? 5를 집어넣어라. 요 놈이 는 5였다. 그럼 그걸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맞죠? 그러면 A 값 12 여기다 넣어주시고 10의 제곱 100 나누기 4 25 더하기 12 37 곱하기 2 마지막 템포 조절하셔서 곱하면 얼마? 74. 이해됐죠? 그래서 74와 12를 더하여 최종 정답 86이요. 맞아요? 아니 선생님 근데요 처음부터 A 좌표가 5,0으로 나왔었으니까 그냥 5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문제가 매번 시험지마다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도 나오잖아요. 맞지? 이런 것들도 계속 바뀌면서 그러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애초에 하던 대로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맞춰서 확인 작업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차 함수의 특징이 주어지니까 반드시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한다. 아니면 옆에다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반드시 덧대시면서 주어진 조건을 입력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계산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걸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문제에서 물어본 조건에 맞춰서 필요한 키워드들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맞지? 그럼 문제를 봤더니 결국에 이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최종 질문은 함수 fx와 직선 ax 빼기 1의 교점의 x좌표 fx와 y는 ax-1 이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의 곱이래요. 그럼 어차피 연립하면 x에 관한 2차식이 될 거니까 결국엔 나한테 두 분의 곱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목표 확인이 명확하게 되고요. 맞죠? 목표 확인이 된 상태에서 조건을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첫 줄부터 나왔던 조건 f-1은 a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이차 함수 가나 조건을 봤더니 fx의 최소값은 f3. 특정 범위가 없는데 최소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분명히 꼭지점을 말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최소값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고 그림 덧대어서 너 아래로 볼록 대칭축이 3이었구나. 맞죠? 근데 나 조건에서 F0은 뭐다? 0이다. 0. 0. X축. 만나는 두 점 중 한 근을 알려주고 있고 한 근이 0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림을 연상한 사람은 다른 한 근을 안다는 거죠. 세 칸이니까 세 칸, 얘는 얼마? 6. 그럼 fx라는 식이 아주 쉽게 써진다. fx라는 식은 최고차는 개수는 모르니까 미지수 m 잡으시고 두구는 0과 6이었어. x 빼기 6. 됐죠?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얘부터요.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7m. 7m이 a구나. 그리고 얘를 계산하면 되겠네, 이제. fx는 정리하시면 mx의 제곱 마이너스 6mx는 여기다가 7m을 넣으라는 거니까 7mx 마이너스 a. 그러니까 7m. 이해하셨죠? 7mx 마이너스 7m.
넘어올 거야. mx의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13mx 플러스 7m은 0. m으로 소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7은 0. 이때 두분의고 목표 확인해놨다면 보자마자 한 방에 정답 7. 됐죠? 그 다음에 18번. 18번. y는 k분의 1에 x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1. 요 놈의 그래프가 k 값에 관계없이 y는 mx 더하기 n과 접한다. 접한다. 둘이 서로 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죠? 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하는 거니까 실근이 하나 있다. 판별식 D는 0인 거죠. 그럼 정리 먼저 해야겠네. 자, k분의 1을 이쪽으로 넘겨서 쓰면 x 마이너스 k의 제곱, k를 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항에. 플러스 k는 여기도 k 곱하시면 mkx 더하기 nk. 됐죠? 정리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k. 좌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mkx 마이너스 nk는 0. x의 제곱, x 있는 항 여기 맞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쓰시고 동시에 있는 거 kx니까 kx 바깥에다 쓰고 2m, 2 더하기 m. 한 번 해야 된다고.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 남아있는 문자들 계산하시면 요거가 남았죠? 플러스 k의 제곱에 더하기 k의 빼기 nk는 0. 되셨죠? 정리만 한 거고요. 이제 접한다. 접한다라는 표현. 아래로 불러오는지 위로 불러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차 함수 어떤 직선이 이렇게 만나서 연립했을 때 만드는 놈이 접한다. 판별식 D는 0을 말한다고. 그럼 D는 요놈 제곱. 잘 봐. D가 어디까지 가? 요것만 하고 또 K 빼먹으면 안 돼. X 앞까지 요만큼 다. 맞죠? 요거 제곱하는 거니까 2 더하기 m부터 제곱하면 4 더하기 4m 더하기 m제곱 괄호 닫고 k제곱. 됐죠? 마이너스 4ac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씩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nk는 0. 됐죠? 4k제곱 여기 지금 보시면 정리를 할 때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사라졌어요. 안에 것만 이렇게 지울게요. 됐죠? 그러고 나면 이 식을 또 정말 다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문제 중간에 K값에 관계없이 어차피 판별식 D는 0이라는 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K와 관계없으니까 K로 뭐 할 거야? 묶어. 이 말이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의 풀이 순서만 떠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묶여있는 걸 굳이 풀 필요가 없죠. 맞죠? 그럼 요 놈은 m제곱 더하기 3이니까 m 플러스 4 그 다음 k의 제곱 남아있는 요 놈 마이너스 4인데 어차피 k로만 묶을 거니까 그냥 k 쓰시고 안으로 다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4 여기는 더하기 4에 괄호 닫고 는 0. 보셨죠? 그럼 k 앞에 붙어있는 요 놈이 는 0, 요 놈이 는 0. 맞아요? m은 0 또는 마이너스 4. 근데 m이라는 놈은 기울기를 말하는 1차 함수니까 0일 순 없어. m은 얼마? 마이너스 4. 요 놈이 0이어야 돼. 4n 빼기 4가 0이야. 4n은 4, n은 얼마? 1. 따라서 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4x 빼기 플러스 1이었다. 나왔죠? mn 완성했어요. 계산만 잘하면 된다는 거야. 자, 마지막 계산이 또 복잡했던 마지막 문항 20번. 20번 문제 풀 때 와, 복소수 진짜 이렇게 계산해야 돼? 정말로? 그 생각할 때 빨리 하셔야 돼요. 어떤 복소수가 선생님이 예전에 활용 문제들 풀 때 다음과 같은 복소수가 엄청 복잡한데 이놈이 실수일 때라는 말 있었지. 실수일 때. 얘들아 어떤 복소수 Z가 있었는데 A 플러스 BI가 있었어.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 순허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허수다 그러면 실수부가 있으면 안 되니까 A는 뭐이고? 0이고 AND 순허수 I 부분은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B는 뭐이면 안 돼? 0이면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실수가 되도록 그러면 허수부가 사라져야 되니까 B는 0. 맞나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응용 문제 못 푼다 했죠 제가. 다 노가다로 할 거 아니잖아요. 어떤 복소수가 하필이면 이렇게 단조로우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복소수가 겁나 복잡해 막. 막 2Z 더하기 Z의 제곱분의 Z 빼기 3Z 봐.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 놓고 요 놈이 실수일 때 이러는 거야.
그럼 Z 대신에 A 플러스 BI 다 집어넣고 계산할 거냐고. 못하지, 그치? 이런 경우는 다음 조건이 하나 더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애초에 복소수가 실수면 허수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놈의 켤레도 뭐예요? 그냥 A죠. 맞지? 그래서 애초에 Z가 Z 바다 이거 한 줄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놈이 실수야? 그럼 너의 켤레를 써. Z가 없으면 바가 없으면 바를 써주고. 이해되죠? 바가 없으면 써주고 있으면 떼어주란 얘기예요. 바 빼기 3Z. 이런 다음에 두 식이 어떻다? 서로 같다 라고 정리해야지 정답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했어 안 했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서 대놓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개수가 유리수인 상태니까 켤레근이 성립할 거잖아. 그럼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1인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한테 묻기를 Z란 놈 자체가 이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이고 이제부터 Z 더하기 Z 바라는 놈과 Z 곱하기 Z 바라는 놈 요 놈과 요 놈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식 AX제곱 빼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놈을 완성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거하고 이걸 찾아서 2차 방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라고. 맞지? 그럼 너 이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더하기 1 이게 Z Z바 다 바를 붙여서 이 오메가 바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1 이거 더할 거야. 맞죠? 더하기 계산만 잘하면 곱하기 계산 어렵지 않다고요? 자 더하기 계산합니다. 얘랑 통분할 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할 거죠? 요렇게 4 오메가 오메가 바 더하기 2 오메가 바 2 오메가 2로 묶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1 더하기 1 분의 됐어요? 분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분자 엇갈려 곱해서 더해야 되잖아. 실수를 할 것 같으면 쓰는 게 좋고요. 이 정도는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러시면 엇갈리는 거 확인하면서 할게요. 맞죠? 요놈 2 오메가 오메가 바 여기도 2 오메가 오메가 바 그럼 4 오메가 오메가 바 여기 하면 2 오메가 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하나 오메가 바는 2개 오메가는 하나 또 오메가 바가 하나 오메가가 2개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총 몇 개씩? 3개씩 3개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있고 곱할 때 1 곱할 때 1 더하기 2입니다. 2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대입 요놈을 얘한테는 1 얘한테 빼기를 대입하겠다는 거지. 분모 4 빼기 더하기 1 3분의 분자 4 빼기 3 더하기 또 얼마예요? 얼마예요? 또 3이죠. 맞죠? 그래서 1 값이 나왔어요. 그럼 곱은 어떻게 할 거야? 얘랑 곱하겠다는 건데 분모는 이미 곱하기 계산을 해놨다는 거죠. 3이라고 이미 해놨고 분자만 얘랑 곱할 거야. 오메가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더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이렇게요. 1 빼기 1 사라졌고 너는 3분의 1 봤나요? 이걸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완성하는 거야. 자 3분의 1과 1을 더하면 얼마? 3분의 4 그 다음 두 근의 곱 얘랑 곱하면 또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치?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두 근의 합 3분의 4 두 근의 곱 뭐예요? 곱 3분의 1 2차 방식 만들어주면 x제곱 합은 반대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 단 최고차항계수를 모르니까 앞에다 a 써주시고 는 0 그럼 요놈과 요놈이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요렇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a가 마이너스 bx예요. 그럼 b는 3분의 4a. 공간이 없어서 위로 가요. b는 3분의 4a. 그런데 곱해주시면 3b는 4a. 아이씨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하고 문제를 맨 마지막에 딱 보니까 a, b가 뭐였다? 서로 소인 자연수. 맞죠? 서로 소인 자연수. 그럼 한 방에 b는 4, a는 3. 됐죠? 그 다음에 A가 여기가 3이었으니까 요렇게 곱하면 3 곱하기 3분의 1이 C였다. C는 얼마? 1.
요 놈 가지고 최종적으로 A제곱, B제곱, C제곱 다 더하세요. 9, 16, 1. 최종 정답은 26이죠. 맞죠? 계산이 한 번에 깔끔하게. 근데 한 번에 깔끔하게 안 되고 처음에 버벅댈 수도 있지. 근데 그럴 때 연속으로 한 번만 더 해봐. 이해돼? 내가 지금 그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거야. 알았죠? 연속 2번. 그러면 깔끔해진다. 알았어, 몰랐어? 여기까지.